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 호남선도 서대전역 경유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돼 공기업 밀실 업무 처리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북의 광역단체장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 서대전 경유 철회를 촉구했으며 대전은 KTX 대전 경유 확대 집회를, 충청은 경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계 유대회가 10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민도 정부도 관심이 없어 비상입니다. 광주시가 청년축제의 장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코레일이 오래전부터 서대전역 경유안을 가정하고 수요를 예측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출발 예정인 수서발 KTX 호남선에도 서대전역 경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2013년도에 작성한 KTX 중장기 수송 수요 예측 보고서입니다. 2033년, 즉 20년 후까지 정차역별 승하차 인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서대전역 경유안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대전역 이용객은 2011년에 하루 4,600여 명으로 광주역이나 목포역보다 많았는데 이 수치가 2033년이 되도록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돼 있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열차 편수가 줄어드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서대전역 승하차 인원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레일이 서대전역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수익성에 있음을 짐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보고서 결론 부분에 내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 수서발 KTX 호남선에도 서대전역 경유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서발 KTX 노선에 서대전역이 빠져 있지만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서대전역을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부르기도 했던 수서발 KTX는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이 서대전역 경유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위한 사전 포석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에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은 두고두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계획을 폐기시키기 위해 호남과 충북 단체장들이 함께 뭉쳤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4개 시도 단체장들을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호남권 시도지사와 충청북도 부지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호남 고속철 건설의 근본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운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래 호남 고속철이 갖는 고속철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해주기를 청드렸고, 이들은 또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호남 고속철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할 경우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호남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현명하게 해주기 바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최종 발표 이전에 시도지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개 시도의 입장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지역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하루라도 빨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답게 현재 광주가 영하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가 6도, 광양 8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이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장성 영하 3도, 나주 영하 5도, 장흥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광주 6도, 화순도 6도, 장흥과 순천, 여수 모두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조금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컸다 적었다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로 꼭 150일 남았습니다. 이 광주에서 열린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대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언제쯤에 혹시 열리는지 아세요, 날짜를? 아니요, 잘 몰라요. 대회 마스코트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7월 3일에 개막하는 유대회가 1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대회 홍보를 위한 거리 퍼레이드는 그래서 마련됐습니다.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 등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대회가 비상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는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조직위 관계자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곳 충장로 일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참여해서 이 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는 대열 선두에 서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광주의 문화나 광주의 자부심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실전 체제에 돌입한 유대회가 시민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유대회를 청년 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대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의 핵심 방향 가운데 하나는 청년 도시 만들기입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젊은 광주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올해 7월 열리는 광주 하계 유대회입니다. 광주시는 대회가 열리는 동안 전국의 젊은이들이 광주에 모여 열정을 불태우고 청년들이 상상하는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보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은 직접 청년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린 광주, 그래서 아시아와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유대회가 아주 좋은 청년들의 문화 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축제 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주 지역 청년들도 젊은 문화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여 개 청년단체와 활동가들이 축제 기획에 참여하고 있고 이달 중순에는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청년연대 사단법인이 출범합니다. 이어 영남과 수도권 등의 다른 지역 청년단체들과 연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 꾸려가고 함께 어떤 꿈을 꾸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단체들까지 모이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젊음을 발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광주의 새로운 가치가 될 청년 도시를 향한 도전이 오는 7월 유대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9시에 재학 중인 중학교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전체 정원 15,000여 명 가운데 40%는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해 선지원한 학교에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출신 중학교에서 가까운 근거리 고등학교 중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월 소비자 물가가 담배와 석유류, 과체류의 등락 여파로 큰 폭의 변동 없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 0.5%, 전남은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에 큰 변동이 없는 이유는 연초부터 담배와 과체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국가 유가 하락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설 연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51.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금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판매 대금 회수 지연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또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업체당 평균 2억 2,500여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부족한 자금은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충장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45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가던 27살 황모 씨 등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황 씨 등이 얼굴과 철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말을 토대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록물인 5.18 기록물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광주시와 재단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까지 광주시가 하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는 5.18 기념재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기록관을 민간이 위탁할 수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질의한 뒤 다음 주 5.18 기록관 직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KDN이 부정부패 척결 4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강력한 청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KDN은 금품 향응 수수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인사운영 비리와 계약 업무 비리 등을 4대 척결 과제로 꼽고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는 해고, 2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비 운영과 법인카드 사용을 실시간 감시하고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 10%에 속하면 보직 인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에 실린 구명뗏목 중에서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했다며 사고 2달 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거녀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택시기사 모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격 취소로 생기는 공익보다 택시기사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유도 선수 전기영을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화려한 업어치기를 선보이며 세계 정상에 올랐던 추억의 선수죠.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전 교수가 광주를 찾아 유도 꿈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유도 스타 전기영이 자신의 주무기 업어치기를 선보입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유도스타의 조언에 집중하고 배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봅니다.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 기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영 교수는 유도 선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 투지를 강조하며 자신만의 특기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기술이었던 업어치기의 비법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전 교수는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광주의 유도 꿈나무들을 찾았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그 어떤 기초 지식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건 올해입니다.
태권도장에 밀려 유도장이 문을 닫아갔고 자연스레 선수들도 줄었습니다. 고등부 유도팀도 하나둘 사라지면서 광주체육고등학교 한 팀만 남았습니다. 내가 유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고 왜 우리 그 정기영 교수처럼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어떤 동기부여만 된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광주시 유도협회는 유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을 위해 스타 선수들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로 인해 광주FC의 1부 리그 첫 홈경기가 5월 3일로 늦춰졌습니다. 광주는 4월까지는 목포 축구센터를 대체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3월 7일 인천과 첫 경기를 열고 10월 4일 수원전까지 8개월 동안 모두 3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텃밭인 호남을 찾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리당원의 전화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경선룰 변경 논란을 둘러싼 유력 당권 주자들의 공방은 호남에서 충돌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문재인 후보는 경선룰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당에서 정한 경선룰은 과거 전당대회나 지난 6.4 지방선거 때와 같은 규정이라며 당 실무자의 착오로 왜곡될 뻔한 룰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시행세칙과 다르게 유권 해석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반면 전북을 방문한 박지원 후보는 투표 하루 전에 룰을 바꾸는 반칙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승점을 앞둔 지점에서 특정 선수 요구로 경기 룰이 변경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경선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박지원의 승리가 우리 당의 변화이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당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경선룰 공방에 빠진 두 후보를 질타하며 국회에서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 박지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소리 들리시죠?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높아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에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광주가 6도, 광양 8도까지 오르면서 봄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고요. 곳곳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은데요. 화순 영하 5도, 장흥 1도, 순천 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6도, 순천과 여수는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차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조금씩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컸다 적었다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